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지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일교차가 참 많이 심하잖아요. 주변에서 감기 걸리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감기도 많이 걸린 사람들이 많고요. 이 사진 기자들은 또 보면 일교차가 너무 커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좀 겨울 옷을 입고 낮에 일할 때는 늦가을 정도까지 옷을 입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네, 저는 퇴근이 좀 늦는 편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출근할 때는 옷이 참 얇은데 오히려 퇴근할 때 추워서 가디건 하나 정도 좀 많이 챙겨오는 편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간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클릭베스트 컷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였네요. 예, 네, 왼쪽부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세균 국회의장,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죠. 네. 지난 월요일 오전에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취재인들의 카메라에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보니까 정세균 의장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렇게 정면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이 사진도 역시나 정진석 원내대표와 손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찰나를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쳐다보고 있는 걸 또 찍었어요. 예, 정 원내대표가 지금 살짝 미소를 머금 것 같은데 역시나 적극적으로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오른쪽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꼭 자, 제 손도 좀 잡아보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우상호 원내대표 이 상황이 좀 재밌는지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의장은 바로 전날 호주에서 열린 그 국제 행사에 참석했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바로 귀국 후 첫 공식 일정이었던 겁니다. 네. 정 의장과 정 원내대표, 최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가 파행했을 때 이 두 사람 간에 어느 정도 고성이 오갔잖아요. 하루 종일 눕히고 말이야, 국민들을. 그러면 의장님도 식사를 하지 마셨어야죠. 네? 의장은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오고 말이야. 이런 건 어디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는 거 봤어요?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식사. 왜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밖에 나갔어요? 아니, 여기 회장 밖에 나가서 식사했잖아요. 회의장 밖에 안 나가는 의원 누가 있어요? 회의 이렇게 방해하지 마세요. 오늘 회의 이렇게 늦어진 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차수를 변경하여 바로 본회의를 개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지역적인 줄 아시라고! 그 사건 이후에 서로 간에 좀 감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그때 왜 처음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모인 기자들도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첫 만남인데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가. 이제 보통 이제 정치인들은 그렇게 고성하고 싸움이 나도 한참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행사에서 만나면 서로 이렇게 웃음을 띠고 네. 악수도 하고 이렇게 액션을 취해 주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정 원내대표 마침내 손을 잡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앞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얼굴 표정은 그렇게 굳어 있지는 않죠. 네. 예. 정치라는 게 좀 다 그런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정책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화해하고 화합할 때는 앙금을 다 털어버리고 악수하면서 웃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예,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양보와 화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모습입니다. 요즘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사진인 거죠? 네, 지금 앞서 본 사진하고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지난 월요일 국회 정무위에서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근데 악수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악수를 청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고요.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악수를 청하고 이제 박순춘 이제 보훈처장이죠. 그래서 악수를 청했지만 웃기만 하고 이제 악수를 이제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이 옆에 있는 이분은 김호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인데요. 이 두 사람의 이런 광경을 보면서 좀 놀란 듯한 그렇죠. 표정이에요. 그 찰나를 잡은 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상을 했을 거예요. 현장에 이제 사진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 한번 잡아봐야겠다고 했는데 그런 해프닝이 일어난 거겠죠. 예. 네, 근데 박순춘 보훈처장은 이날 왜 이 악수를 이렇게 거절한 거죠? 이제 야당이 그 지난번에 박 처장의 그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날 뭐 심지어 야 3당은 박 처장 대신 이제 박 처장이 이제 인사말을 할 때 대신 하지 말라고 그 차장이 인사말 하라고 막 중간에 끊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배포를 해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날 또 다른 의혹 하나가 터졌더라고요. 그 박 처장이 2012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던데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김영란법 때문에 아주 그 청탁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날 국감에서 박선수 의원이 박 처장 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중진공에 국가유공자 자녀로 원서를 낸 13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때 관계자한테 알려졌다. 그래서 박 처장 아들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박 처장 아들은 뭐 결국 최종 합격자 4명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관계는 좀 더 많이 따져봐야 될 일이기는 한데요. 그런 사연이 있는데 오히려 박선숙 의원이 이렇게 악수를 청하고 또 박승춘 처장은 악수를 거절하면서 웃고 있는 건데요. 솔직히 저는 이 악수를 청하고 있는 박 의원이나 또 웃고 있는 박 처장이나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닷가인 것 같은데요. 뭔가 이 앞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 더미가 몰려와 있어요. 제주도 외도동의 해안입니다. 지난 월요일 사진인데 태풍 차바가 제주도와 남해안에 큰 피해를 줬잖아요. 네. 그 쓰레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작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빨간색 조끼를 입은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분이 좀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계신가 봐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가까이서 찍은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네, 뭐 포대를 가지고 쓰레기를 담고 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걸 어느 세월에다 담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이제 민간군 합동 자원봉사라고 하는데요. 앞선 정치인들이 이런 데 가서 좀 싸우지 말고 이런 봉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태풍과 비 피해 복구를 하느라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직접 도움을 주셨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그렇죠, 예. 재난 상황이 되면 뭐 저런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죠. 네. 그럼 한번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물을 퍼내고 있어요. 네, 울산시 중구 태화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보다 상인들이 울고 막 피해 이런 사진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좀 보내드린 사진은 이제 지하 점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흙탕물을 퍼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일요일의 모습입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이렇게 직접 도움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지난 100년간 10번뿐이었던 시월 태풍이죠. 근데 보통 태풍은 8, 9월에 많이 오는데 이번 태풍이 그래서 예외적인 겁니다. 네. 또 게다가 집중호우와 또 규모가 엄청나게 컸죠. 근데 이 사진 속의 이 지역은 울산인데 지진에 이어 태풍, 호우, 주민들의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이제 우려가 됩니다. 네. 그래도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복구를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크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들의 노고와 희생이 컸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소방관들의 노고라고 해서 좀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사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돈된 소방관복, 모자 이렇게 놓여 있는 사진이네요. 네, 그런 사진들이나 영상은 많이 나갔는데요. 위를 보면 이제 꽃도 있고 저기 이제 살짝 영정 사진이 보일 겁니다. 아, 네. 네. 여기 영정 사진이 조그맣게 보이네요. 아마 짐작하실 텐데 지난주 토요일 사진입니다. 강기봉 지방소방교의 연결식 장면입니다. 강기봉 소방교라면 지난주 수요일 울산 시내에서 인명 구조를 하다가 순직한 그분이죠. 네, 이날 울산 종합체육관에서 울산광역시청장으로 엄수된 연결식은 말 그대로 울음바다였는데요.
그 거센 물 속에서 혼자 헤매고 견디다 끝내 너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구나. 마지막으로 명령한다. 소방도 강기봉은 즉각 기소하라. 다시 한번 부탁한다. 소방교 강기봉 지금 즉시 기소하기 바란다. 강소방교의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아, 네.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올해 29살입니다. 강소방교는 그 아버지도 소방관이었다고 합니다. 31년간 제주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한 부친의 뒤를 이어 작년 4월부터 울산 온산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대를 이은 소방공무원 집안이군요. 예, 근데 또 더 가슴 아픈 건 연결식에서 고인의 아버지가 한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떠난 아들이 자랑스럽고 원망이나 후회는 하지 않겠다. 네. 이 강소방교는 구급대원이면서 구조 현장에 투입돼서 운명을 달리한 건데요. 이를 두고 지난주 금요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처 국감에서 지적이 나왔죠. 예, 더민주 표창원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소방관은 두 개의 직렬이 있습니다. 구조와 구급인데 구급은 이제 군으로 치면 의무병이고 네. 구조는 이제 특수병으로 구조에 특화된 분야라고 합니다. 강소방관은 구급대원이었는데 인력 부족 때문에 구급대원이 전문 구조 기술이 필요한 구조 현장에 투입이 된 겁니다. 네, 정말 큰 사고나 재난이 닥칠 때마다 거론되는 소방관들의 처우. 위험을 피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좀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있는 걸 보니까 기자분들인 것 같은데요. 네,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 남자분은 이렇게 기자를 좀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마이크가 향하고 있는 이 가운데의 남성분은 누군가요? 네,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 주한 중국 대사관 부총리 형사 주기충 씨입니다. 지난 일요일 인천시 연수구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중국 경사가 왜 해양경비본부로 오나요? 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난 7일이었죠.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인천해경 소속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과 충돌에 침몰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주성 중부해경본부 본부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려고 이곳을 찾은 겁니다. 네, 그런데 저 영사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그닥 어둡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진을 보고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자기 나라 어선이 남의 나라로 불법 조업을 하다가 그 나라 해경의 배를 침몰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라면 좀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여기에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한 표정이라도 좀 지어야 되는데 가해자 국가의 외교관으로서 너무 당당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쪽 문제도 발견이 된 겁니다. 어떤 문제죠? 국민안전처와 해경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 31시간이 지나서야 언론에 알린 겁니다. 네. 피해자는 우리인데 오히려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외교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할 말은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외국인이 마이크 앞에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걸 보니까 뭔가 악보도 아니고요. 뭔가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위에 제목이 있는데 사랑밖에 난 몰라고 이거 노래 제목인데요? 밑에 코드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심수봉 씨의 사랑밖에 난 몰라입니다. 여기 잘 보면 한글로 써 있고 근데 보면 이 코드가 D 마이너인데 지워서 처음에 C 마이너로 했어요. 좀 낮은 키로 잡았다가 살짝 올린 거. 원 키가 D 마이너인데 네. 어쨌든 여기 밑에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뜻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하고 그 영어로 밑에서 이제 뭔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니, 한글로 이렇게 또박또박 쓴 것도 정말 되게 예쁘고 귀엽고요. 잘 썼어요. 예. 네, 근데 영어를 이렇게 쓴 게 우리 발음을 쓴 건가요? 아니요, 이제 한글은 이제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읽기 쉬운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은 아마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가 봐요. 근데 네. 그 밑에 뜻을 좀 알지는 잘 못하니까 그 영어로 이제 원문 번역을 해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노래 부를 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노래도 노래이니만큼 좀 감정을 살리는 게 필요하니까. 사랑밖에 난 몰라. 그렇죠. 그 느낌을 알려야 감정이 되니까. 차올라야 되죠. 네, 그래서 한번 불러보실래요? 어쨌든 그래서 한 건데
그래서 이 사진은 지난 월요일 이화여대 언어교육원이 주최한 제25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미국인 유학생 넌제니 씨입니다. 대학마다 한글날이 가까우면 이 외국인 한국어 대회 좀 많이 하잖아요. 이번 사진은 이화여대 사진이군요. 네, 뭐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이것도 역시나 외국인이 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글씨가 좀 자연스러워요. 네, 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앞에 본 그 미국 여학생은 이제 왠지 약간 서투른 것 같지만 또박또박해 어깨 쓴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건 뭐 먼저 한국 학생이 쓴 글씨 같이 보여요. 네. 예. 근데 이 옆을 보니까 좀 한자가 써 있어요. 네, 중국 이쪽에. 학생이 썼나 봐요. 예, 그런 것 같죠. 네, 이것도 같은 대회에서 그 한 외국인이 그 유학생이죠. 이제 한국어 단어를 이제 외우고 있는 겁니다. 한글이 아무래도 배우기 쉬운 문자이다 보니까 외국 학생들에겐 좀 편하게 접해질 것 같아요. 한국어는 사실 아주 배우기는 어려운 언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인 한글은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보통 외국인도 몇 시간만 배우면 자기 이름 정도는 소리 나는 대로 한글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일요일이 한글날이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글날을 기념한 행사가 많이 열립니다. 미국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네, 다들 뭔가 종이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네요. 여기는 뭐라고 좀 써 있는데 세계 평화라고 또 쓰여 있습니다. 예. 여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밀피타스 시입니다.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이 시의 시장인 호세 에스테베스 씨인데 한국 사람 같은데 마치 한국 저도 사람이 아닌가 처음에 봐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필리핀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그 시립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식 모습입니다. 네, 외국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식이라고 하니까 좀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4년째라고 합니다. 그 10월 9일이 우리나라 한글날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한글날 바로 전 토요일을 코리안 알파벳 데이로 선포했습니다. 이분들 복장을 보니까요. 한글뿐 아니라 뭐 우리나라 한복도 입고 있는 거 네. 보니 문화도 많이 널리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한국 문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복을 입고 저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있는데 그 직지심체유절도 인쇄를 하고 외국 사람들이 더 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한글 붓글씨도 써보고 이랬다고 합니다. 배우기 쉬운 한글 덕분에 우리 문화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글자를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 사진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베스트 컷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한글날이 지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영어 스펠링이 틀리면 사람들이 막 비웃는데 한글 맞춤법이 틀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또박또박 한국말을 배우는 그 외국 유학생들이 좀 모습이 이쁜 것 같아서 이번 주 베스트 컷으로 골랐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